보신 것처럼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놓고 노사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밝혔고, 안전운임제 법 개정의 당사자인 여야는 서로 내 탓이라며 책임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노사 자율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역량과 이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가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12월에 기한이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연장할 것인지 이 문제가 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이 부분이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법 개정 당사자인 여야는 머리를 맞대는 대신 내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손을 놓고 있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 즉 여당일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막은 건 국민의힘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물류 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것도 부족해 야당의 책임을 밀어서는 곤란합니다. 정의당은 지금의 총파업은 정치 부재의 결과라며 국회가 문제를 방치한다면 국토부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서라도 안전운임제 확대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불량배를 소탕하겠다면서 만든 삼청교육대가 그 자체로 위법이고 입소자는 모두 피해자라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삼청교육대의 인권 침해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어서 관련 소송도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국가기관인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80년대 발생한 삼청교육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공식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만든 삼청교육대가 그 자체로 위법이고 강제 수용된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란 사실을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1980년 8월 삼청교육대 출범 당시에 전두환 정권은 불량배를 소탕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시민이 대다수였습니다. 거리에 침을 뱉거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젊은 청년들이 잡혀가서 사실상 강제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붙잡혀서 1981년 1월까지 군 부대 강제 노역에 동원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한 시민은 4만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또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사망한 피해자만 최소 421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삼청교육 자체가 국가의 인권 침해였다는 걸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말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인 개헌포고 13호를 위법으로 판단하긴 했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서 가해자인 국가의 공식 인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독립적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대를 인권 침해를 규정한 이번 결정은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인권 침해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된 거면 당시 피해자들은 그동안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2004년 삼청교육 피해자법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입소자 4만여 명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는 고작 3,6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 삼청교육 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삼청교육에 의해서 다치거나 또는 사망한 자로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에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한 사람 모두를 인권 침해의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삼청교육 피해자법에 대해서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삼청교육 입소자 모두가 법적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4만여 명의 입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앞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40여 년간 고통을 호소해온 삼촌교육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번에는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낮에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이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을 향해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범행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담겼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골목에서 초등학생들이 겁에 질린 채 나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면서 주변을 계속 살핍니다. 잠시 뒤 누군가를 보자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는 아이들. 한 남성이 아이들의 뒤를 쫓습니다. 10여 분 뒤 조금 전 도망쳤던 아이들을 태운 순찰차가 골목 앞에 도착하고 경찰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 한 남성을 붙잡아 나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6일 오후 4시 반쯤. 양손에 흉기를 든 어른이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당시 이곳에 나와 술을 마시던 남성은 우연히 주변을 지나던 아이들에게 이유 없이 흉기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차 두 대가 딱 여기서 섰었어. 저 골목을 들어가더니 막 칼을 꽂잖아. 망초고 경찰이 그 할아버지 뒷돈 타대. 경찰에 붙잡힌 건 동네 주민 60대 남성 A씨.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관제 CCTV에 범행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생활비 지원을 놓고 다투다 벌인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빌라 앞입니다. 골목길을 따라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들어오고 얼마 뒤에 경찰차 2대가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밤 10시 가까이 돼서야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20대 여성 A씨가 40대 남편을 살해한 현장을 조사한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경찰차가 4대인가? 있어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가는데 약간 흰색 옷 같은 거 입고 오신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좀 뭐가 큰일이 난 것 같다 싶었어요. A씨는 어제 오전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블루를 내가 대만한 지가 해놓았어요. 상당히 사월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범행을 한 지 8시간 만에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생활비 지원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